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보길입니다.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중간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아직 개표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레드 웨이브는 없었습니다. 사실 공화당 지지자들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오전까지 이 개표 결과를 보면 상원의 경우에 민주당 48석, 공화당 49석으로 과반수선인 51석에는 아직 3석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의석수는 50대 50이죠. 지난 상원의원 결과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민주당은 1석을 더 얻었고 공화당은 반면 1석을 잃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에 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3곳인데요. 78% 개표가 완료된 네바다주의 경우에는 공화당 49.57, 민주당 47.48로 이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 개표가 완료된 아리조나주의 경우에는 민주당 51.43, 공화당 46.43%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또한 개표가 98.2% 완료된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민주당 라파엘 워너기 49.42%, 공화당 허셀 워커가 48.52%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주법상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서 오는 12월 6일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184석, 공화당 207석으로 과반수 한계선인 218석을 향해서 공화당이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220, 그리고 공화당 212석에 비하면 민주당이 확실한 승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완승을 넘어서 이 레드웨이브를 장담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서 이 공화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민주공화당 어느 당이 승리했을까요? 이번 중간선거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민주당은 선방했고 공화당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중도적 보수 성향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레드웨이브가 일어나지 않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공화당은 좌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트럼프의 역할, 후보자의 자질, 낙태 문제 등을 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피니언면을 통해서 저도 이 제목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실패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패배를 자초했다.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 이런 글들을 쏟아내면서 굉장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평소에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글들을 실었다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보수 성향의 영국 더 타임스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사실상 패배했다라고 판단했고요. 블룸버그는 민주당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고 트럼프의 경쟁자인 디센티스만 환호할 선거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즐거운 밤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예상은 빗나갔다라고 진단했고, 결정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레드웨이브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당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선거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대통령들도 쉽사리 이기지 못해서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린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34년 이후에 여당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 딱 3사람 있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1934년, 그리고 빈 클린턴 1998년, 그리고 조지 W 부시 2002년, 이렇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이 레드웨이브를 이끌지 못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실 선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부분 언론들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레드웨이브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공화당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그렇게 압승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선거 기간 내내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이슈 중 하나였던 이 낙태 문제가 결국 공화당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번 중간선거에서 5개 주에서 치러진 주법의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낙태권 보장 지지가 과반수를 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이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번 중간선거의 낙태 이슈가 투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걸 노리고 민주당은 이 낙태권을 주절해가지고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했습니다. 물론 낙태권 이슈는 공화당이 제기한 건 아니고요. 보수의 연방대법원의 결정이긴 합니다만은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보고도 공화당이 낙태권이 갖는 폭발력을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서 낙태권은 인플레이션 문제 못지않게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주제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공화당은 후보의 예비 경선 때부터 친트럼프 대 반트럼프 후보의 대결로 굳어지면서 여러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친트럼프 후보들만 예비 후보로 당선되다 보니까 이 점이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마저도 친트럼프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예비 경선 통과를 돕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선택을 받은 92%가 경선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나중에 친트럼프 후보들의 자질론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바이든 심판론을 덮어버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조평세 박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올렸는데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직접 꽂아놓고 지원한 후보들과 부정선거를 주장한 트럼프 측 후보들은 거의 다 패배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민들은 폭주하는 바이든과 민주당을 견제했지만 동시에 트럼프와 메가 세력, MAG의 메가 세력도 견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평세 박사는 이어서 국민들은 트럼프 백으로만 나선 후보들은 모두 외면을 했고 자신만의 브랜딩과 메시징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후보만을 민주당의 대안으로 선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견고한 지지층 밖에서는 트럼프 피로 현상이 두드러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 시간으로 10일 트럼프가 지지하는 선거 회의론자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주창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 패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레드웨이브를 가져오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중도층과 무당파층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결국 트럼프가 중간선거 전면에 나선 것이 주 요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민주당을 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과연 2024년 대선에 도전할까요? 사실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공공연하게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또 공화당 내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겨냥한 이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까지 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폭스뉴스하고 또 다른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디센티스를 겨냥해서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는 아주 심하게 다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도전하면 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폭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트럼프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죠. CNN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날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거두자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고문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지 못한 문제는 후보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쁜 후보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개별 후보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이기를 준비하는 디딤돌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15일 2024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은 최소한 오는 12월 6일에 조지아주 결선 투표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길목을 가로막는 변수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전략가들은 다음 대선에 트럼프를 내세웠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력 대선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가 있고, 만약 민주당이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대선 후보를 양보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결코 그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공화당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혀도 트럼프 일가의 탈세, 사기 의혹 같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트럼프가 넘어야 될 고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오피니언란을 통해서 트럼프가 2024년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대선은 그날로 끝난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끝장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회의론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